돈 못 받아서 통장부터 가압류했는데 정작 돈 한 푼도 못 받고 비용만 날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똑같이 가압류를 했는데 누군가는 일주일 만에 합의하고 돈을 받아내는데 나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일단 통장부터 묶으면 돈 나오겠지, 은행 여러 군데에 걸어두면 하나는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가압류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가압류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문제는 상대방이 건축주인지 원청 건설사인지에 따라 먼저 잡아야 할 재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 정보 없이 통장부터 여러 군데 묶어버리면 오히려 가압류 비용과 담보 부담만 커지고 상대방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몇 가지만 제대로 확인하면 판결도 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정산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실제로 돈을 받아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채무자가 건축주여도 건설사여도 딱 맞게 가압류할 수 있는 노하우, 통장 가압류가 언제 효과가 있는지, 채무자가 건축주라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주소만 아는 건설사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실무팁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돈 안 주는 상대방이 건축주인지 건설사인지에 따라 무엇부터 가압류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이한 대표 변호사 윤서용입니다. 우선 가압류가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계약서 한정 있다고 바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추가 공사는 승인한 적 없습니다. 하자가 있으니 공사대금에서 빼야 합니다. 공기가 늦었으니 지체 상금이 더 큽니다. 이런 쟁점들 모두 다투다 보면 공사대금 소송은 짧게 잡아도 1년입니다. 길면 2년, 3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채무자가 가만히 기다려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통장을 비워버립니다. 판결이 나도 받아낼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를 빨리 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압류하느냐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인테리어 공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다 마쳤는데 약 1억 원의 공사대금을 못 받은 사장님이 계셨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혼자 법무사통에 은행 여러 곳에 통장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공사를 하는 회사인데 계좌 하나쯤은 걸리겠지 하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잔액 몇만 원, 많아야 몇십만 원. 아마 채무자 회사는 미리 시중 1금융권 은행에서 돈을 빼서 가압류가 잘 걸리지 않는 지역단위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으로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 사장님은 돈을 묶은 게 아니라 가압류 비용과 담보 부담만 떠안게 된 겁니다. 통장 가압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거래 계좌를 알고 그 계좌로 실제 공사대금이나 매출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면 통장 가압류는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보 없이 시중은행만 여러 곳 넣는 것? 이건 가압류가 아니라 거의 낚시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이미 다른 통장으로 헤엄쳐 갔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건축주라면 가압류 1순위는 보통 공사한 토지나 건물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먼저 떼부셔야 합니다. 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근저당권은 얼마인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는지, 경매를 하면 내 돈까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건축주가 기성금과 추가공사비 정산을 계속 미루면서 건설사 대표님이 약 2억 원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통장부터 묶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현장 건물이 아직 건축주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선순위 담보를 먼저 검토한 뒤 그 건물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결정문을 바른 지 일주일쯤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산합시다. 왜냐면 건물에 가압류가 찍히면 금융기관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쉽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을 들이거나 매각 협상을 하는 것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결국 부동산 가압류 하나가 1년짜리 소송을 일주일 만에 끝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무조건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시가 20억짜리 건물이어도 은행 근저당, 세금 등이 그 가치를 넘으면 내가 경매를 해도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있느냐보다 내 채권까지 남느냐를 봐야 합니다. 원청 건설사가 채무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설사는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어도 선순위 담보가 잔뜩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는 그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을 기성공사대금, 정상금을 찾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에 남은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돈이 들어올 수도꼭지를 찾는 겁니다. 제가 맡았던 설비업체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청 건설사로부터 약 4억 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나라장터와 사장님 인맥을 동원해 현장 정보를 확인해 보니 그 원청이 다른 광급공사와 민간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를 특정하고 어느 현장의 어떤 공사 채권인지 자료를 붙여 채권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그 돈을 원청에게 마음대로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을 검토하게 되고 원청은 현금 흐름에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원청이 먼저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와 특정입니다. 대법원도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발주처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발주처가 이미 지급한 뒤에 늦게 송달되면 내가 잡으려던 채권은 이미 사라진 뒤일 수 있습니다. 또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어느 발주처인지, 어느 현장인지, 어떤 계약에 따른 돈인지가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고 회사 주소만 아는데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 종종 하십니다. 그럴 때는 먼저 그 주소지 등기부를 떼봐야 합니다. 운이 좋게도 채무자가 그 건물 소유자라면 그 건물 자체를 가압류하면 됩니다. 물론 내 채권까지 남느냐는 따져야 합니다. 반면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등기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 해도 월세가 밀렸을 수 있고 원상복구비가 나올 수 있고 임대인과 이미 상계나 정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만 알고 임차보증금 있겠지 하고 가압류하는 건 위험합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 임대인이 누구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이 끝났는지, 실제로 돌려받을 돈이 남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물론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도 장래에 받을 보증금만한 채권 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임대인과 채권 내용을 특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설사가 채무자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가압류입니다. 이걸 묶어두면 건설사는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보증서가 없으면 새 공사를 수주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에겐 이건 치명적이죠. 그래서 상당한 압박카드가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출자증권 가압류는 압박용이지 회수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자금 반환은 조합 탈퇴 시에만 가능하고 이미 공제조합이 선순위 질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돈을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자증권은 이걸로 바로 돈을 받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계속 버티면 회사 운영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협상카드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통장 가압류부터 무조건 넣지 마세요. 첫째, 채무자가 건축주라면 부동산 먼저. 둘째, 채무자가 건설사라면 공사대금 채권 먼저. 셋째, 채무자의 주소를 안다면 그 주소지 건물 등기부 확인 후 소유자면 부동산 가압류, 소유자가 아니면 임차보증금 가압류. 넷째, 출자증권은 압박카드로만. 그리고 통장 가압류는 실제 수금 계좌를 알고 있을 때 쓰면 강력하지만 아무 정보 없이 여러 은행에 넣으면 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가압류의 핵심은 통장을 묶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돈이 들어오는 곳부터 묶으라는 겁니다. 지금 공사대금 못 받고 계신 분, 가압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압류 순서와 회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상담 신청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